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보투칠성 김하인쌤입니다. 이 시간에는 민법 좀비기출 특강 제42강을 진행하겠습니다. 교재는 146페이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기출문제는 계속 반복됩니다. 기출문제는 시험 보기 전까지 계속 반복하시면 고득점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계약의 해제와 해지를 공부하겠습니다. 일단 유효니까 해제 할 수 있습니다. 무효라면 할 수 없죠. 그리고 해제는 행위시로 소급해서 효력이 소멸하는데 해지는 장래를 향해서 효력이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해지와 해지의 가장 큰 차이는 소급표가 있고 없고입니다. 그러면 소급표 말고 나머지는 거의 똑같다 생각하세요. 법조문도 해지 또는 해제라고 나란히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 시험에 해지가 나오면 해제로 바꿔 읽어도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제 위주로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약 해제는 해제할 권한이 있어야겠죠. 먼저 일방적 해제가 있습니다. 이게 단독행위죠. 즉 형성권에 해당하고 한편 합의 해제, 즉 해제 계약이 있습니다. 그럼 일방적 해제가 약정 해제와 법정 해제가 있는데 약정 해제는 해제 사유를 약속으로 미리 정해둔 것이고 한편 법정 해제는 해제 사유를 법으로 정해둔 겁니다. 채무불이행 정이 있습니다.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이죠. 한편 약정해제는 그 사유가 채무불이행이 아니죠. 그들이 정한 약정사유가 발생하면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의 토지를 을이 매수하는데 우리 1억이 약정했습니다. 만약 이 토지에 나중에 건축 허가가 나지 않으면 매매계약 해지하자라고 둘이 약정하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건축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럼 일방적으로 을이 해지해야겠죠. 이런 약정해지도 일방적 해제입니다. 한편 법정 해제는 그 사유가 채무불이행이 됩니다. 근데 합의 해지나 해지 계약은 법이 없습니다. 법이 없더라도 너무나도 당연하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갑부동산을 을과 매매했습니다. 네, 한참 후에 둘이 후회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후에 갑이 먼저 전화해서 우리 그때 한 계약 없앨까요? 라고 청약합니다. 을이 노 하면 못 없애는데 을도 그래 해지하자고 승낙했습니다. 법이 없지만 자기들이 한 계약을 합의로 당연히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이건 뭐든지 합의, 특약에 따릅니다. 따라서 이 합의 해지할 때 이자라든가 손해배상 등 특약을 해야 됩니다. 이때 특약 없잖아요. 나중에 이자 청구도 못하고 의무도 없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도 못하고 의무도 없습니다. 여기 뭐든지 합의 특약에 따릅니다. 따라서 이 법정 해제 규정이 합의 해제에 적용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무조건 합의 특약에 따릅니다. 근데 우리 대법원 판례가 법정 해제에서 해제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는데 그 해제의 제3자 보호 규정은 합의 해제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합니다. 따라서 합의 해제에도 계약 해제, 이 해제가 법정 해제입니다. 법정 해제의 경우와 같이 이로써 제3자 권리를 해할 수 없다 이 말이 합의 해제도 제3자 보호 규정이 적용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해제를 공부할 때는 이 세 가지 개념을 비교합니다. 약정 해제가 있죠. 법정 해제, 합의 해제 이 세 가지 개념 비교가 첫 단추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개념 비교하고 다음 두 번째 단계가 우리는 이제 법정 해제만 공부합니다. 법정 해제가 법에 써 있죠. 그래서 법정 해제 사유는 이제 채무불이행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해제는 제일 첫 단추가 세 가지 개념 비교합니다. 약정 해제, 법정 해제, 합의 해제. 우리 다 끝났거든요. 그럼 두 번째 단계가 이제 법정 해제만 공부하고 따라서 이제부터 그냥 해제 나오면 거의 대부분 다 법정 해제를 말합니다. 약정 해제는 앞에 약정이라고 써줍니다. 합의 해제도 앞에 합의나 뒤에 계약 써줘요. 따라서 이제부터 그냥 해제 그러면 거의 대부분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한 법정 해제를 말합니다. 자, 그럼 법정에서 이행지체가 있죠. 갑부동산을 을과 매매계약 체결합니다.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의무가 있고 매수인은 대금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의무는 동시행 관계죠. 근데 갑이 다짜고자 나 소유권
절대 못 넘겨라고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합니다. 밑에 을은 뭐 최고가 의미가 있을까요? 최고가 의미 없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최고 없이 또는 아직 이행기가 한 달 남았습니다. 그럼 이행기 기다릴 필요 있을까요? 없겠죠. 그리고 을은 자기 채무 대금 지급할 의무가 있죠. 그럼 돈 보여주고 해지할까요? 갑은 절대 이행할 의사가 없죠. 그래서 을은 자기 채무 또는 반대 채무 이행 제공 없이 한마디로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행 불능입니다. 갑에게 별장이 있어요.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갑은 소유권 넘길 의무가 있고 매수인은 대금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이 두 의무도 역시 동시행관계입니다. 이후 갑 별장이 없어지는데 갑의 고유가실로 없어집니다. 이게 이행불능이죠. 그럼 갑은 이제 죽어도 이 별장을 넘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을은 최고가 의미가 없죠. 다음 이행기가 한 달 남았어요. 한 달 기다리도록 별장이 살아날 수 없죠. 그러니까 이행기 전이라도. 다음 을은 돈 보여주고 해지합니까? 그럴 필요 없죠. 자기 채무 또는 반대 채무 이행 제공 없이 곧바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 잘 비교하세요. 다음 해지의 불가분성 중요합니다. 불가분성이란 나눌 수 없다죠. 행사도 같이 소멸도 같이입니다. 먼저 547조 1항이 있는데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 여러 명인 경우에 계약이 여기처럼 해지에 같이 나왔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지와 해지는 소급표 여부 말고 거의 똑같다. 거의 똑같습니다. 다시 보세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해야 됩니다. 즉 아래 그림에서 갑과 을이 공동 매도인이고 병이 매수인입니다. 근데 매도인 갑과 을 측에게 해지권이 있다면 갑도 해지한다고 해야 되고 을도 해야 됩니다. 이게 법조문의 파란색 글씨 전원으로부터입니다. 자, 반면 이제 병에게 해지권이 있어요. 그럼 병도 갑에게 해지한다고 해야 되고 을에게도 해야 됩니다. 이게 법조문의 빨강색 전원에 대하여 이 말입니다. 다음 2항이 소멸의 불가능성이죠. 전항의 경우에 해지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해야 이게 불가능성이죠. 즉 아래 그림에서 병에게 해제권이 있어요. 근데 병의 갑에 대한 해제권이 소멸합니다. 그럼 을에 대한 해제권도 소멸하겠죠. 그래서 1항이 행사의 불가분성, 2항이 소멸의 불가분성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나가리 공부했죠. 자, 원인행위가 실효됩니다. 가로 열고 계약이 깨졌다, 나가리 됐다, 무효, 취소, 해제, 합의 해제, 다음 효력 소멸 조건인 해지 조건이 성취되면 자, 물권은 말소 등기 없이 복귀한다고 공부했습니다. 즉, 갑부동산을 을과 매매해서 을 앞으로 등기하면 일단 을이 소유권 취득했거든요. 근데 등기하게 된 원인행위가 매매죠. 그 매매가 실효 나가리가 돼요. 무효, 취소, 해제, 합의, 해제, 해지 요건이 성취됩니다. 나가리가 됐죠. 그럼 갑 앞으로 등기가 와야 됩니까? 즉, 을명이 등기를 말소해야 갑이 소유권 회복합니까? 아니면 말소 등기 없이 자동으로 소유권 회복합니까? 말소 등기 없이 자동으로 갑에게 소유권 돌아옵니다. 그럼 소유자는 갑인데 등기는 을 앞으로 있죠. 그럼 이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아서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갑이 소유자죠. 갑이 물권자라 갑이 소유권에 의해서 말소청 갈 수 있고 이 소유권에 의한 물청이라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가리 되면 말소 등기 없이 즉 당연히 소유권 갑에게 복귀됩니다.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이죠. 금자 1번입니다. 계약 해지 설명 틀린 겁니다. 이번 계약이 합의 해지 나왔죠. 그러면 이자나 손해배상 없답니다. 합의 해지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반환을 검전해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 붙여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번 계약의 상대방이 여럿인 경우 즉 수인이죠. 해제권자는 그 전원에 대하여 맞았죠. 이게 불가분성 전원에 대하여 해제권 행사해야 됩니다. 3번 매매계약 해지로 인하여 양 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상회복 의무는 서로 동시행하겠죠. 4번 성질상 일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에서
이게 정기행위죠. 다음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 의사 표시가 없더라도 틀렸죠. 정기행위는 최고할 필요 없죠. 근데 해제한다고 말은 해야겠죠. 해제 의사 표시는 해야 됩니다. 최고가 필요 없는 거죠. 답이 4번입니다. 5번은 다음 시간에 공부할 텐데 이 파랑색 글씨가 채권 나왔죠. 그럼 채권의 이해관계인은 등기할 수 없으니까 해제 3자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라고 다음 시간에 바로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은 다음 시간에 볼 겁니다. 자, 2번 이행치체로 인한 계약해제 설명 틀린 겁니다. 일명 이행책으로는 반드시 미리 일정 기간을 명시해서 최고해야 되는 건 아니죠. 우리 민법에서 기간 정의한다 무조건 틀렸다 해서요. 그래서 최고할 때 꼭 일정 기간을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2번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해제하고 원상회복했더라도 손해가 있다면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이죠. 3번 당사자 일방이 정기행위를 일정한 시기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이행 최고 없이 맞았죠. 최고 없이 계약 해제할 수 있습니다. 4번 당사자 쌍방이 수인 여러 명인 경우 계약 해제는 1인이 대하여 전원에 대하여 해야 되죠.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이게 불가능성이었죠. 답은 4번입니다. 5번에 X 볼 필요 없습니다. 뭐 10년에 한 번 나온 거 안 봅니다. X. 3번 계약해제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매도인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면 매수인은 최고 없이 맞았죠? 매도인 이행 불능이라 매수인이 특별히 최고할 필요 없죠? 맞았습니다. 2번 계약이 합의 해지된 경우 다른 사정 없으면 채무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합의 해지는 뭐든지 합의 특약이 따르죠. 그럼 손해배상 특약 없잖아요. 그럼 청구할 수 없습니다. 5번은 우리가 차고에서 공부했습니다. 자, 차고에서 해제 후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치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해지에서 또 나오는 겁니다. 자, 3번.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부하게 해지하였더라도 매수인은 계약 해지 효과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착오를 원인으로 그 계약을 해치할 수 있다 해서 맞았어요. 4번 불가분성이죠. 계약 상대방이 수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중 1인이 대하여 한 계약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전원에 대하여 해야 됩니다. 5번 또 나왔죠. 기출문제 계속 반복됩니다. 5번 매도인은 다른 약정 즉 특약이 없으면 합의 해지로 인하여 반환을 금전에 받은 날로부터 이자 가산할 의무 없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2번과 5번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합의 해제 잘 기억하세요. 4번 계약 해지네요. 그럼 해지가 나오면 해제로 바꿔도 크게 상관없다 그랬죠. 자, 틀린 겁니다. 1번 계약 해지 의사표시는 뭐든지 명시 묵시 가능합니다. 이번 해지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를 철회하지 못합니다. 4번 불가분성 당사자 일방이 수인인 경우 그중 1인이 대하여 해지권 소멸한 때 다른 당사자 소멸하는 거죠. 5번 특별한 약정 의무는 한 합의 해지 그래도 해제로 바꿔요. 그럼 합의 해제로 인하여 반환을 금전에 받은 날부터 그러니까 이자 특이하게 없는 한 가산할 의무 없다 그랬죠. 답이 5번입니다. 항상 이 해지는 해제로 바꿔도 거의 똑같습니다. 5번 이제 아예 합의 해지 나왔네요. 틀린 겁니다. 1번 계약을 합의 해지할 때 원사경에 관하여 반드시 약정이 된 건 아닙니다. 2번 계약이 합의 해지된 경우 다른 사정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3번도 합의 해지 그럼 해체로 바꿔요. 합의 해지로 인하여 반환을 금전에 대하여서 특약이 없네요. 없다면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 가산할 필요 없다 그랬죠? 답이 또 3번입니다. 4번 계약의 합의 해지가 하는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변경을 가해 승낙한 때는 그 청약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죠.
5번 합의 해지의 경우에도 법정 해제의 경우와 같이 제3자 권리 해야지 못합니다. 아까 했죠? 합의 해제에 법정 해제 규정이 적용되는 게 딱 하나죠. 이 해제의 3자 보호 규정이었죠? 그게 5번 지문입니다. 6번 부동산 매매 계약이 또 합의 해제예요. 합의 해제. 틀린 겁니다. 1번 파란색 글씨 손해배상 적용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정답이네요. 2번은 파란색 이자 붙일 필요 없다 그랬죠. 3번 약간 나가게 되면 말소등기 없이 그 말이죠. 3번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당연히가 말소등기 없이 자동 복귀합니다. 4번 합의 해지 소급표는 법정 해제의 경우와 같이 제3자 권리 해야지 못합니다. 아까 법정 해제 규정 중에서 제3자 부규정만 합의 해제에 적용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5번도 시험에 잘 나오고 있어요. 5번 잘 보세요. 매도인이 잔금기일 경과 후 해제를 주장하네요. 주장하면서 수령, 받은 금액을 법원에 공탁해요. 그러니까 매도인이 받은 돈을 공탁했죠. 그리고 매수인이 이유 없이 수령했죠. 그럼 매도인은 공탁하고 매수인은 받아가고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거죠? 계약을 없애자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둘이 계약을 없애자는 거죠. 이걸 합의 해지로 볼 수 있죠. 답은 1번입니다. 자, 7번 또 합의 해지네요. 자, 틀린 거네요. 그럼 1번 파란색 글씨 이자 붙여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2번 당사자 쌍방은 자기 채무 이행 제공 없이 합의에서 계약 해지할 수 있죠. 뭐 이행 제공 하든 안 하든 합의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3번 합의 해제 소급표는 법정 해제의 경우와 같이 제3자 권리 해야지 못합니다. 4번의 파란색 글씨 손해배상 다른 사정 없으면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답이 4번입니다. 5번 또 나왔죠? 매도인이 잔금기일 경과 후 해제를 주장하면서 수령한 대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매수인이 이의 없이 수령했죠. 매도인은 돈 가져가라고 맡기고 매수인은 받아갔죠. 그럼 이들 하는 행동이 지금 계약을 깨자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이 시간에는 해제를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해제를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